내일장이 기대되는 오늘 종가죠. 그러면 자세한 분석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발작인가 발판인가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상반된 두 개의 단어 발작인가 발판인가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락 기조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을 위한 다지기가 시작되었느냐 하는 의미인데요. 우선 테이퍼링 등 매크로 환경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순매도 자체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을 감안해서 주가 상승의 키를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고 봤는데 오늘은 어쨌든 순매수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급락의 주체였던 외국인 결국 원화 강세가 수반되어야만 제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을 텐데요. 중국 쪽 산업 규제 그리고 통화 스탠스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인 순매수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중국의 경우엔 연말은 되어야 내년도 2022년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나 어떤 경기 기대 비관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후반에는 의미 있는 반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관 심리가 낙관 심리를 이제 막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점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잭슨홀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미국 의회의 재개, 9월 FOMC 등 불확실한 이벤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안을 거두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이 과거 추이로 봤을 때 계절적 약세 구간이었고 2020년 이후 미국 증시 5%의 조정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심리 하락세 진정 그리고 기간 리스크 감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8월 말 9월 초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를 물음표로 주셨군요. 발판인지 발작인지 지금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아직 바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장에서 세부적으로 시황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 신고가 경신을 했고 조기 테이퍼링 우려를 소화하면서 거기에 백신 기대감까지 더해져 4거래일 만에 3,100포인트 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인데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FDA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대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외국인 코스피 200 선물 매수 폭이 확대되면서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기록하다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점심 이후 순매도로 전환, 막판에 다시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0거래일 연속 매도가 멈췄는데요. 추세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매도의 폭 자체가 줄고 순매수 역시 들어왔다는 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의약품 업종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KCC 그리고 유니드와 같은 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위험 선호 개선에 힘입어서 1000포인트 선 재돌파를 했는데요. 기관의 경우에는 소폭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행 그리고 엔터, 레저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한편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는 차익 실현에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지금 1170원대 전후 등락 이어갔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주 그리고 상승 하락 특징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KRX 100 종목 가운데 HLB의 16%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이전까지 흐름이 좋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대형 바이오주들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LG화학의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서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 대형주에까지 심리가 안 좋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거래소에서 상승 특징 종목을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 종목의 유니드 그리고 KCC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좋았는데 특히 제약주들 종목 차별화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국전약품 등이 15%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네이처셀 10% 이상 하락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의료정밀기기 쪽에는 치과 쪽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덴티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끝으로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3, Z 폴드 클립과 3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관련해서 중소형 장비들 주들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는데, 일단 1차 판매 예상 대수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 상승 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단기 매매를 좀 지향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쪽으로 어떤 수익 매매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현지 시간 26일부터 28일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제가 지난 2분기에 올해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말했던 이벤트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9월달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선제적 선언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본 미팅에서는 분명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대급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매파적 발언을 높이고 있는 연준 주요 인사들 행보를 감안한다면 선제적인 안내나 또는 향후 테이퍼링 시점 그리고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2분기 정점으로 해서 예상치가 제공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 GDP나 예상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이 또한 증시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이라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최근 광의의 통화라고 불리는 M2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시중 유동성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상승 강도 약화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부분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더해서 정책 측면, 7월 말로 종료된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유예로 인해서 커질 수 있는 미국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데요. 매번 도래했을 때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했다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8월하고 9월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신규로 매수 진입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섣부른 저가 매수 동참보다는 잭슨홀 미팅 이후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 또한 현명한 전술적 태도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멍난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인도를 제외하면 글로벌 신흥국의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매도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바이러스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 규제에 따른 자금 이탈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IPO 이후 기존 유통 주식에 대한 수급 기반은 더 취약해졌는데요. 아시아의 현금 인출기로 인식되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가 자금 이탈 압력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부 가계대출 규제는 개인 투자가들의 추가 신용 매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자금 유입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거고요.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위험 관리 속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업종군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은행 그리고 통신, 제약업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중요한 점은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반전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공백이 채워질 시기를 잘 보시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모멘텀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근 원화 자산 하락은 과도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통위에서 하느니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10월 인상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기간까지는 적어도 3분기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에 대한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좀 짚어주시네요. 앞으로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혼란기 확실한 것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연초 시장의 걱정이 빠른 회복이었다면 현재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걱정은 경기가 생각보다 부진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조기 테이퍼링이라는 강수를 두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걱정으로 치부하기에 최근 이어졌던 조정이 불편하기만 한데요. 어제 오늘 반등은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팬데믹에 따른 경기 충격 그리고 이후의 회복 경로를 충분히 학습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유난히 과민 반응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 성장의 착시 효과가 제거된 이후에 경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과거 금융위기 이후의 경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팬데믹과 금융위기라는 어떤 큰 골자의 차이가 있지만 회복 초기 국면에서 신흥국이 빠른 반등을 하고 정점 인식 후에 미국 중심의 선전 구도가 진행되는 구도 자체는 매우 유사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가 복원의 시기에는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익성 지표가 좋은 기업들이 높은 이익 창출력을 보였고 주가 방어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뤄냈다는 점에서 국내 지금 대형주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는 이런 네이버와 같은 IT 소프트웨어 업체의 발굴을 통해서 조금 힘든 조정장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여전히 좀 공존해 있는 가운데서 다소 좀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장 마칠 때 즈음에 또 호재성 뉴스도 나오고 주 후반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산적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 내일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러분들의 정보 꼼꼼하게 봐드리니까 이 시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